헬로 에브리원, 네 번째로 찾아온 월스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끝나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할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가 7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7월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월 전에 월간 캘린더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를 좀 발간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 전체적으로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에서 좀 정리를 해놨고, 특히 좌측에는 그 월에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부분에는 이렇게 실적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간 단위로 일정들이 있기는 하는데 중요한 일정들은 저희가 또 볼드체 또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내용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연준위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 동안의 주요 FOMC 구성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은 이사회하고 그리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특히 12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뉴욕연은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FOMC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라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7월 첫 번째 주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라고 하면 역시 키워드는 고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목요일에는 민간 조사업체인 ADP에서 민간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역시 고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참고해서 보실 부분들은 6월 FOMC 회의록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연준위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월 달 말에 오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럽권에서 보면 EU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예정되어 있는 게 유럽 안보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유로존 내 다양한 안보와 관련한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수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 관련한 내용을 얘기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세계 식량지수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곡물 가격,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잊지 마세요. 월요일에는 미국이 휴장입니다. 바로 독립기념일이라는 것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까? 그리고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1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기대지수, 세 번째는 확고한 중앙은행의 의지, 그 네 번째는 확산되는 경기 침체 우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예비치 잠정치에서는 마이너스 1.5%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6%로 좀 더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됐는데, 이렇게 악화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크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부진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기대 지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친절한 프리뷰에서 정리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링크로 하나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하게 나온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하나 그 전에 발표가 됐었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엔 이게 또 하나의 소비로 연결되는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 확고한 중앙은행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엊그제 ECB에서 주최한 ECB 포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이때까지 우리가 저금리 속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제공했던 그러한 쉬운 이지머니에 대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하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 역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밤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마이너스 1.0%대까지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실제 어제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0.3%를 유지했던 게 마이너스 1.0%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분기는 마이너스 1.6%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2분기도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향후에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7월 27일 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속보치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가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생활비, 물가,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결국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응답한 이 비율을 보면 거의 1980년대 이후에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199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81이에요.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여러분 요즘에 주유소 가면 후덜덜 하시죠. 근데 저도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 가솔린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추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 향후에 미국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여지가 보일까 안 보일까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유심히 보실 부분은 바로 뭐다?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미국 내의 유가 흐름, 특히 가솔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휘발유잖아요. 이 휘발유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래서 준비했는데 이게 보시면 지난 1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면 지난 1년 전에는 리터당 917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700원에 육박하니까 거의 한 85%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인플레에 대한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미국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지, 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유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확고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지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한 100에서 250bp이니까 연초 이후에 거의 지금 150bp 정도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 남미 국가들 보면 어떻습니까? 남미 국가들 보면 더 심해요. 거의 한 300에서 500bp 가까이 올린 나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이런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10여 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저금리,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 그런 흐름은 흔히 우리가 이제 이지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미 엊그저께 방금 말씀드렸던 20포럼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7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이때까지 계속 파월 연준 의장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7월달 FOMC 회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시장의 베이스는 75bp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지배적인 시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죠? 1.5%에서 1.75%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75bp를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이 상단이 어떻게 되죠? 2.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불과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제로 금리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뭐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역 연준은행, 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둘기 모양이 있잖아요. 원래 메리 데일리라든지 닐 카시카리 이런 연준 총재들은 원래 상당히 통화 완화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향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되게 세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엔 중앙은행의 전체적인 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일부 유발이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이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반기를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반기 수익률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6%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1970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이제 기대한 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좀 부진했으니까 하반기에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데, 실제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이런 해에는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좀 이렇게 부진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비교적 부진했던 부분을 좀 만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을 좀 해보건데 하반기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산별로 좀 따져보면 실제 상품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곡물도 있을 거고요. 금속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품 가격들을 빼고는
오른 게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많이 빠졌었고 이머징 시장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보시다시피 채권 쪽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좀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봐야 할 주요한 내용은 바로 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일, 7일, 8일 연달아서 고용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월가 내에서 고용 계획을 조정한다라든지 또는 일부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봐야 할 주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월스파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향후에 경기 침체의 깊이에 대해서 논할 때 이게 얕은 경기 침체가 될 거냐 또는 깊은 경기 침체가 될 거냐라고 할 때 그 키 인디케이터가 바로 고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매월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늘어나는지가 계속 늘어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월스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